첫 번째가 이제 등차 수열, 두 번째가 등비 수열, 세 번째가 수열의 합. 여기서 뭘 배우는 이제 시그마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수학적 기납법.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추후 일정 이야기해주면 요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마플 시너지 진행하고 그다음에 자이 스토리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시험 보게 될 겁니다. 자이가 아니구나. 마더텅 해야겠구나. 마더텅 진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주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 첫 번째가 이제 등차 수열이고, 두 번째는 이제 등차 수열 합이야. 이렇게 두 개 진행됩니다. 잘 들어주시고. 자, 수열 들어갑니다. 수열. 자, 수열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일정한 규칙이 있는 수를 나열해. 규칙. 요 말이 중요하거든. 수가 나열되는 건데 규칙이 있게 나열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성질을 뭐 판단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 이런 거를 다 나열해. 이렇게. 자, 이거 6개를 나열하면은 6개가 나열된 거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6개만 나열됐다 그래서 유한수열이라고 해요. 유한수열. 자,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한없이 끝까지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얘 뭐라 그러냐면 무한수열이라고. 무한수열. 그래서 무한수열일 때는 이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표시를 하는 편이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수열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볼게. 수열의 특징이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순서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얘를 부를 때 이 첫 번째다, 두 번째다를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첫 번째 항이라서 첫째 항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제 줄여서 뭐라 부르는 초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초항. 그럼 그렇게 따지면 얘는 뭐냐면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자, 이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만약에 얘는 지금 3, 6, 9, 12, 15, 21이라는 3배수라는 규칙이 있잖아. 근데 얘가 뭔지 몰라. 만약에 뭔지 모르는데 이 순서를 표기하고 싶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편의상 뭐라고 표기하냐면은 A1 이렇게 표기하는 거야. 만약에 어떤 수열의 항들이 뭔지 모른다. 그럼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 항은 이제 A2, 세 번째 항은 A3, 네 번째 항은 A4, 다섯 번째 항은 A5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부른다 얘기지. 이 뜻이야. 그러니까 수열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뭐 더 해야 되냐면, 그럼 이렇게 수가 계속 나열되고 있으면은 이걸 무한히 다 쓸 수가 없잖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수열에는 뭐가 존재하냐면은 이 수열이라는 수열반이 있는데 이 반에 반장이 있어요. 항상 대표하는 반장이 있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모두 대표하는 하나의 반장이 있는데 걔가 뭐냐면 일반항이라고 해. 근데 걔를 몇 번째를 반장으로 치냐면 n번째를 반장이라고 쳐요. 그래서 n번째 항을 반장이라고 부르고, 1 넣었을 때 3 나오지, 2 넣었을 때 6 나오고 3 넣었을 때 9 나오니까 n일 때는 몇 n이라고 적으면 될까요? 3n이라고 적으면 되죠. 3n. 그래서 이 중에서 n번째다 그럼 이제 3n이라고 불러주면 돼. 이렇게. 이러고 나서 뒤에 계속 이제 연장이 될 거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n째 항이죠. n번째 항. n째 항. 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대표하는 항이다.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근데 얘는 일반항은 이제 몇 번째냐면 n번째니까 an이라고 부른다 이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거 자체를 나열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
나열해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 정보 자체를 하나로 축약해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적어. 중괄호에다가 이 중에 반장이 일반항이라고 했잖아요. 일반항에 있는 이 항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이 수열을 대표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쭉 작성해야 되는 엄청난 정보를 이걸로 작성해버리면 아 얘가 지금 이 뜻이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밑에 있는 얘는 대신 뭐라고 쓰면 되냐면 그냥 중괄호에다가 N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고. 예를 들면 자 이런 수열이 있어. 자 이런 수열에 세 번째 항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얼마입니까? 이 수열의 세 번째 항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얼마입니까? 3 넣고 3 넣으면 되지. 그럼 8 더하기 3이니까 그냥 11이라고. 요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냐면 이 수열은 순서가 있잖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열이라는 건 함수긴 함수인데 함수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거든. 근데 이제 얘가 무슨 그래프냐면은 점 그래프입니다. 그냥 점 그래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 AN이 만약에 2N이라고 쳐. AN이 만약 2N이라고 치면 첫 번째 항은 2, 두 번째 항은 4, 세 번째 항은 6, 뭐 이렇겠지. 근데 실제로 함수 입장에서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그냥 완전 이거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정의역이 자연수, 얘는 정의역이 실수라는 거야. 그럼 실제로 이 두 그래프를 비교해서 그려보면 완전 똑같아요. 근데 이제 함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EX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실선으로 풀 그래프를 그리지만 수열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1 집어넣으면 2지, 2 집어넣으면 4고, 3 집어넣으면 6이고, 4 집어넣으면 8이니까 콩콩콩콩 찍히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열은 함수긴 함수인데 무슨 그래프다? 점 그래프다. 이 얘기야. 자 넘어가시고. 자, 그 수열의 일반항 이야기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등차 수열로 가겠습니다.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은 여기다 대고 바로 다시 그려볼게요. 그냥 여기 대로 바로 이제 설명할 건데. 등차 수열이 뭐냐면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하고 차이가 얼마지? 3. 얘하고 얘 차이도 3. 이거하고 이거 차이도 3이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일정한 차이가 얼마나 일정한 차이가 나지? 3만큼 일정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식적인 차이다 그래서 공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음료수 먹으러 갔을 때 만약에 웃는 애들 있지, 걔네들은 공차가 뭔지 아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왜 웃는지 모르는 친구들은 이제 수열을 모르는 친구들이 못 웃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등차 수열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문자로 표현을 좀 해보자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저기 첫 번째 항을 모를 때 보통 A라고 두거든. 첫 번째 항을 모르면 A라고 둡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A라고 두는 편이 문자로. 그리고 공차라는 거는 뭐라고 두냐면 이제 보통 이제 D라고 두는 편이야.
자, 이렇게 해서 첫째 항이 A면 그 다음 항은 얼마가 되겠어요? A 플러스 D죠. D만 더하면 되니까. 근데 또 더하면 얼마지? A 플러스 2D잖아? 또 더하면 얼마예요? A 플러스 3D란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순서대로 써보면 A1, A2, A3, A4 이렇거든? 그럼 이제 이거 잘 봐봐. 수열은 어떤 것들을 잘 봐줘야 되면 첨자라는 걸 잘 봐줘야 돼. 밑에 이게 조그만한 글씨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잘 봐줘야 돼, 관계를. 그럼 봐봐. 얘가 2일 때는 1D지. 3일 때는 2D고 4일 때는 3D잖아. 그럼 N일 때는 뭐라고 두면 되게? A 플러스 몇 D게? 네, N-1D죠. 하나 작은 거 D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돼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N-1 D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 돼요. 이 소리야. 그럼 이제 바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만약에 A1이 3이야. 공차가 4야.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요? A에는 구하래. 이거 대신 얼마? 첫째 항이 3이니까 그냥 3. 그 다음 더하기 N-1 D 얼마예요? 4잖아.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이제 식작성하면 어떻게 되면 4n-1 되는 거야. 그래서 An은 4n-1 이렇게 해서 일반항이 나온다 이겁니다.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식에다가 집어넣는 그 훈련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좀 알려줄게. 실제로 이 AN이라는 게 4n-1이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이 얘기했잖아. F AN이 2n인 거랑 fx가 몇 x인 거랑 똑같다고, 2x인 거랑 똑같다고. 근데 차이점 뭐였다? 차이점이라는 거는 얘는 점 그래프인데 얘는 풀 그래프였다고. 자, 그런 거였다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AN이 4n-1이면 fx가 뭐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4x-1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지. 그럼 잘 보세요. 이게 AN이 4n-1이니까 fx가 4x-1인데 알고 보니까 x 개수는 원래 의미가 뭐지? 기울기죠. 그렇지? 근데 여기서 아까 공차가 얼마를 그랬어요? 4라 그랬거든? 그럼 실제로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기울기하고 공차하고 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야. 자, 이게 꿀팁입니다. 자, 보세요. 기울기하고 공차하고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앞으로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다 할게. A3이 4래. 근데 공차가 2래. 자,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순서상으로 윤영아 잘 봐라. 3,4라 해석하시고 얘는 기울기가 2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fx가 어떻게 나와? 기울기가 2에다가 x-3에다가 더하기 4 맞지? 그럼 an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면 돼요. an은 2배에다가 n-3 더하기 4라고 쓰면 됩니다. 나? 자, 그 다음 또 잘 봐. 만약에 자, 만약에 이제 항이 저렇게 주어져 있는데 AN을 구하래. 이거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면 그냥 3,4랑 5,7로 해석하란 말이야. 그리고 공차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공차는 기울기라 그랬지. 저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면 그냥 공차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점 사이 기울기 구하면 얼마죠? 5 빼기 3분의 7 8로 바꿉시다. 8 빼기 4니까 기울기가 2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넣으면 되냐면 AN이라는 거는 2에다가 이 두 점 중에 아무거나 넣으면 되니까 n-3 더하기 4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해나가면 돼. 그냥 진짜 쉬운 게 직선의 방정식 구하던 것처럼 그렇게 구하면 돼. 완전 편합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 자, 285 내용이 그거거든. 285 내용을 보면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특징 이런 말 나와 있지. 이게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n에 대한 1차식. 자, 넘어가시고 이제 286 보죠. 등차 중앙. 자, 등차 중앙은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항을 등차 중앙이라 예를 들어서 2, 4, 6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세 개의 항이 나열되어 있으면은 여기 이거 세 개에 대해서 이 중간에 있는 항을 등차 중앙이라고 해요. 이 세 개를. 뭔 소리야? 다시 설명. 이거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지. 맞죠? 그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2하고 6을 더하면 중간에 있는 거 2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뭐라면 등차 중앙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문자로 나타내면 A, B, C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A, C의 평균이 B면 A, B, C가 등차 중앙 관계에 있다는 소리야. 그럼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 잘 봐. 자, 이거 세 개가 등차 중앙 관계에 있대요. X 얼마입니까? X 얼마? 이거 세 개가 등차 중앙에 있대. 관계에. X 얼마입니까? 김민채 얼마입니까? 5죠. 예. 아무도 대답 안 하길래. 자, 그리고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 X하고 Y가 각각 얼마입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 잘 봐. 이거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야?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야? 12잖아. 12니까 적당한 만큼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질 수가 아니야? 12를 3등분하면 얼마야? 12를 3등분하면 얼마야? 4란 말이야. 그러니까 더하기 4. 그래서 이건 8. 아니 뭐야? 이건 6, 이건 10, 14. 됐죠? 자, 넘어갑시다. 그리고 등차 수열의 식작성이라는 말이 있네. 이거 좀 잠깐 볼게요. 자, 등차 수열의 식작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뭐라냐면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두는 요령. 예를 들어서 문제 좀 볼게요. 이거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합이 만약에 3이고 곱이 만약에 9고 곱이 5라고 칩시다. 잠깐만, 다시 암산. 암산이 안 된다. 잠깐만. 암산이 안 된대. 곱이 15라고 칩시다. 자, 15라고 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3개의 수를 등차 수열로 두는 요령은 문자 3개를 둬야 되거든. 그럼 보통 이렇게 둔단 말이야. 처음에 둘 때 하나를 A라고 두면은 A 플러스 D라고 두고 A 플러스 2D라고 두겠지. 그럼 이렇게 뒀을 때 식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보세요. 자, 이거 3개를 이렇게 식을 작성했을 때 3개의 수의 합이 9니까 A에다가
a 플러스 d에다가 그럼 이거 세 개 다 더해보세요. 3a 플러스 3d지. 얘가 9란 말이야. 이거고 세계수 곱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하면 얘가 15지. 원래 이제 이렇게 구해야 되거든. 이렇게 구하기가 되게 번거로울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어떻게 두는 게 편하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첫째 항을 A로 놓고 순서대로 두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해. 중간에 있는 항을 A라고 두고 양쪽을 A-D하고 A 플러스 D로 두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거 3개 더해보세요. 얼마야? 3A가 되지. 근데 얘가 이제 9잖아. 근데 곱은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니까 이게 이제 15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위에 거보다 훨씬 더 간편하죠. 그래서 만약에 등차 수열 3개의 숫자를 두고 싶으면 중간에 있는 항을 A라고 두시고 양쪽에 A-D, A 플러스 D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4개짜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한번 시도를 해볼게. 4개의 수를 등차 수를 두고 싶으면 어딘가에 A를 두는 게 편하죠. 그래서 저것처럼 한번 둬봤더니 두 번째에다가 두면은 오른쪽이 삐져나가 버리고 세 번째에다가 뒀더니 왼쪽이 삐져나가 버리지. 그래서 이것도 적절치 못하고 적절치 못하다 이거야. 우린 지금 어떤 구조로 둬야 되냐면 4개의 숫자를 더해가지고 이 D라는 게 좀 깔끔하게 없어지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이 D는 적절치 못하고 그래서 4개를 둘 때는 반드시 어떻게 두는 게 편하냐면은 간격을 2D 차이로 두시는 게 편합니다. 그럼 어찌 되냐면 아예 여기를 A-D라고 두고 A 플러스 D라고 두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 간격이 2D잖아. 그럼 여기는 이제 얼마로 두면 되겠어요? A 플러스 3D. 저쪽은 A-3D 이렇게 두면 되죠. 이렇게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4개짜리면은 공차가 2D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3개짜리나 또 5개짜리다 이러면 공차를 이제 D 간격으로 두시면 된다 이렇게. 끝. 자, 넘어가죠. 개념 익힘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5번째 항이 8이니까 A5가 8이라고 둡시다. 8번째 항이 26이니까 A8이 26이라고 둡시다. 자, 이렇게 둘 거야. 자, 그럼 이제 정석적인 풀이랑 아까 전에 쌤이 얘기했던 그 저격풀이 알려줄게요. 자, 정석풀이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석풀이는 A5라는 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AN이라는 건 이거였잖아. 일반항 AN은 A 플러스 N-1D 이렇게 둔다고 했죠. 그럼 A5가 뭐하고 똑같냐면은 A 플러스 4D죠. 8. 그 다음에 A8은 어떠냐면은 A 플러스 7D가 26이지. 맞지? 여기서 이제 A하고 D를 연립하는 거야. 연립하면 밑에서 위로 뺀다. 밑에서 위로 빼면 얼마냐면 이게 3D가 되고 그 다음 얼마? 18 되죠. 그럼 공차가 얼마야? 6이란 말이야. 공차가 6이고 이제 A가 얼마예요? 힌트를 너무 빵빵하게 틀어놨나 힘들죠. D가 6이면 7, 6, 42니까 26에서 42 빼면 얼마지? 마이너스 16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일반항에는 집어넣는 거야. 정석 방법이. 그래서 아까 D가 6이었으니까 여기다 6 집어넣고 A가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6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이제 AN이 뭐라고 정리되냐면 AN이 마이너스 16에다가 더하기 6n 마이너스 6이니까 그래서 6n 마이너스 22라는 결론이 나와. 이게 정석 방법이야. 할 게 너무 많잖아. 학교에서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을 거거든. 자,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이건 지금 직선의 방정식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격 들어갑니다. 자, 얘를 뭐라 보라? 5,8. 이걸 뭐라 봐라? 8,26. 그럼 기울기 얼마입니까?
3분의 18 바로 6이지.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고 a는 기울기 6이니까 6에다가 n-5에다가 더하기 8 이렇게 똑같죠? 네,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렇지? 직선의 방정식 보듯이 보면 진짜 빨리 구할 수 있어요. 2번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구하면 돼. 완전 쉽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첫째 항이 88.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3. 이거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의미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인지 구하시오. 자, AN 잡으면 되죠. 똑같이.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자, AN. 자, 여기서도 설명해 줄게. 이거 잘 들어봐봐. 진짜 엄청난 디테일이다, 이거는. 내가 방금 얘기하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자, 이게 중학교 2학년식 해석이 있고 고2식 해석, 고1식 해석이 있어요. 자, 먼저 고1식 해석부터 보여줄게. 고1식 해석 아까 쌤이 하던 것처럼이야, 그대로. 그러니까 AN이라는 게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 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지. 그리고 얘가 1,88이니까 n-1 더하기 그냥 88 하면 된다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중학교 2학년식은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배웠잖아. 이거 이렇게 배웠지, 지금.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3n이라는 걸 먼저 쓰는 겁니다. 먼저 쓰시고 1 넣었을 때 88이 나와야 되잖아. 1 넣었을 때 88이 나오려면은 뒤에 상수항 얼마입니까? 91.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뒤에 이 자리를 이제 추정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공부했다 한 선생님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쳐요. 근데 이제 쌤이 뭐를 좀 즐겨 쓰는 편이냐면 난 이걸 좀 즐겨 쓰는 편이야. 하여튼. 그래서 뭘 쓰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했지. 그럼 이제 요거 바로 쓰면 되죠. 여기서 뭐라냐면은 처음으로 의미되는 항을 구하랬잖아요. 처음으로 의미되는 항인 거니까 얘가 이제 0보다 딱 작은 순간을 찾는 거지. 그럼 얘가 뭐가 되면 이제 91보다 3n이 크니까 3으로 나누면 30점 얼마가 되겠죠. 그럼 처음으로 의미되려면 n은 뭐가 돼줘야 돼? 31이 돼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정답은 31입니다. 자, 개쓰리 가겠습니다. 자, 두수 2하고 35 사이에 10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있대요. 자, 다시 2하고 35 사이에 10개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있대. 자, 얘가 지금 무슨 수열을 이루냐면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자, 이럴 때 공차 D랑 X 6값 구하는 거죠. 자, 이런 문제 풀 때 일단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했잖아. 근데 너네가 해석할 때는 저기 빨간색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 원래 2하고 35 사이에 들어있던 놈들이잖아. 그래서 순서를 재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순서 재매김이라는 걸 해줘야 돼. X1이라고 해서 이게 첫 번째가 아니잖아. 얘는 두 번째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잡아줘야 되냐면 얘를 첫 번째 항으로 잡아주시고 두 번째 항으로 잡아주시고 세 번째 항으로 잡아주라 이 말이야. 자, 그럼 그렇게 따지면 얘는 몇 번째 항입니까, 윤혁아? 11번째니까 얘는 몇 번째야? 12번째인가? 따라서 얘는 12번째죠. 저런 순서 재매김이락을 하고 나면
이제 몇 콤마 몇이랑 몇 콤마 몇을 뽑아낼 수 있어? 1콤마2랑 12콤마 35라는 걸 뽑아낼 수 있지. 이러면 일반항 금방 뽑는다고. 그러면 이거 기울기 구하면은 11분의 얼마냐면 33이니까 3이란 말이야. 따라서 AN이라는 거는 바로 3N 쓰시고, 자, 1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1 넣었을 때 2 나와야 되니까 뭐 빠져야 돼? 1 빠지면 되죠. 이렇게 하면 돼. 그럼 공차가 얼마예요? 3이고 여섯 번째 항은 6 집어넣으면 되죠. 따라서 얼마? 17. 끝. 맞다. 집중 잘 하시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X6이니까 A7이고, 맞다. 여기 7 넣어야 되죠. 3, 7, 21에다가 1 빼면은 20. 맞습니다. 집중 잘 하시네요. 네. 그 다음 이제 몇 개 남았냐면, 이제 2개 남았거든? 자, 조화수열은 그 다음에 2번 돌릴 때 그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개포 가겠습니다. 이따가 개념 익히 2번 문제 이런 거 다 좀 해줘야 돼. 자, 등차 수열 이루는 세 수의 합이래요. 이게 10이고 곱이 48일 때, 이때 이게 세 개 숫자를 구하시오. 이제 아까 전에 개념 맨 마지막에 해준 얘기가 있었잖아. 그게 뭐였냐면은 이거 세 수를 구하시오. 그럼 등차 수열 세 수 잡을 때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잡지 말고 어떻게 잡으랬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잡으랬지. 요겁니다. 그럼 이제 합이 3A잖아. 그럼 A가 얼마예요? 4. 그 다음 곱은 얘가 4 빼기 D고 4고 4 더하기 D니까 얘 합차 공식 쓰면은 16 빼기 D제곱이지. 여기다가 4를 곱하면 48 나온다는 거니까 16 빼기 D제곱이 얘가 12죠. 그럼 D가 얼마입니까? 2 또는 마인데 2가 되든 마이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라고 잡아버리면 얘가 4가 되고 얘가 2가 되고 얘가 6이 되거든. 그래서 따라서 만족하는 3개 숫자는 2, 4, 6입니다. 끝. 자, 넘어가시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거 하고 쉽시다.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이가 등차수열을 이룬대요. 이루고 fx는 또 뭘로 나누어 떨어지냐면 fx는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질 때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 세 개로 나눈 나머지가 등차수열 이룬다 했잖아요. 그럼 얘가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다가 뭐 대입하는 거지?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죠. 뭘로 나눈 나머지 이러면은 이거 만족하는 근을 집어넣는 거지. 그리고 이건 얼마예요? F1. 요건 얼마예요? F2. 근데 요 조건 보세요. fx가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했거든?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소리야? 0 나온다는 소리죠. 이 뜻이죠. 따라서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f의 마이너스 2는 4 빼기 2a 플러스 b가 0이니까 2a가 다시 b가 2a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2a 마이너스 4란 거거든.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냐면은 a 마이너스 3. 그다음에 1 집어넣으면요 3a 마이너스 3. 2 집어넣으면 4a 이거죠. 근데 얘가 이거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했으니까 이거 세 개에다가 뭐 쓰면 되냐면 등차 중앙 쓰면 되고 이거 두 개 더한 값은 5a 마이너스 3인데 중간에 있는 항의 2배하고 똑같으니까 6a 마이너스 6. 따라서 a가 얼마예요? 3. 근데 아까 a가 3이었으니까 이 b값 얼마예요? 2. 따라서 a 플러스 b 얼마죠? 정답 5. 네. 이렇게 해서 10분 쉬고 그 다음에 등차 수